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주식 부자 주부입니다. 저와 함께 삼성전자 장기 투자로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가실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가시면 100%, 200% 희망찬 노후가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불안한 노후 저와 함께 걱정 없이 날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가판 100억으로 삼성전자 샀다라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두 달 전에 어떤 중소기업에서 50억을 삼성전자에 몰빵했다는 이야기를 많이들 아실 겁니다. 그 당시 며칠 만에 5억 정도를 벌었다던데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으면 아마 사이버머니가 어마어마할 듯 합니다. 그 중소기업이 매도를 했는지 아니면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소기업도 그렇게 고액을 삼성전자를 사기도 하고 고액 자산가 개인들도 고액으로 삼성전자를 산다고 합니다. 고액 자금이 증시로 몰려들고 있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규제가 날로 강화되고 있어서 부동산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 예전만큼 좋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여지고요. 주택을 매도한 자금이라던가 상가를 매도한 거액의 자금들이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그나마 주식시장의 수익률이 낮다고 판단하고 주식시장으로 흘러들어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은행 예금 이자도 거의 없다 보니 은행 예금 자금, 보험 자금, 심지어는 퇴직연금 자금까지 증시로 몰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다른 투자처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 거의 없다 보니 주식시장으로 자금의 대이동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추세는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를 설명드리면 어느 60대 고액 자산가 A씨는 최근 부동산 매각 자금 100억을 은행에서 증권사 계좌로 옮겼다고 합니다. 서울 시내 상업용 빌딩 등에 투자하며 자산을 늘려온 그는 당초 매각 자금을 부동산에 재투자할 생각이었지만 계획을 바꿨다고 합니다. 이미 부동산 가격이 뛰어서 거래 비용도 높다고 판단을 했고 기대 수익률을 충족할 만한 매물이 마땅치 않았다고 합니다. A씨는 투자 대기 자금으로 은행에 예치해 놓은 부동산 매각 자금 중에 30억 원을 삼성전자와 테슬라 등 국내외 우량주를 샀다고 합니다. 수익률이 기대 이상으로 나오면서 부동산 매입을 포기하고 추가로 70억 원을 입금해서 현재 국내 주식 50%, 미국 주식 30%, 중국 주식 20% 비중으로 투자를 이어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 50억 정도 샀으면 주식수와 수익률이 엄청날 것 같은데 정말 부럽습니다. 삼성전자로 배당금만 받아서 써도 충분히 즐기면서 살 수 있을 것 같네요. 여행 다니시고 봉사하고 기부도 하시면서 그렇게 즐겁게 사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를 설명드리자면 3년 만에 힘들게 빌라를 매도한 제조업체 대표 50대 B씨는 매각자금 40억 원을 주식에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빌라 매도 과정에서 매수자를 찾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은 그는 처음에는 채권형 상품 위주로 투자를 하면서 3억 원으로 삼성전자와 LG화학, 카카오 등의 분산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투자 규모를 점차 늘려 국내 주식과 미국 주식에 각각 20억 원을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고액 자산가들의 자산 구성 중심축이 바뀌고 있다고 하네요. 이전에는 부동산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면 점점 주식이 자산의 큰 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같은 변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 장세가 이어지면서
수익률이 높으면서 현금화가 쉬운 주식시장만큼 매력적인 투자처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고액 자산가들 역시 대형주나 우량주 위주로 주식 비중을 확대해 나가는 동시에 미국은 물론 중국, 홍콩, 일본 등 해외 시장에도 적극적으로 자산을 배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 나라에 몰빵하지 않고 여러 국가에 나눠서 투자하는 모습도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것 같고요. 삼성증권 PB가 고객 508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서도 응답자 44%는 은행 예금을 주식시장으로 옮겨갈 거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들의 1인당 평균 투자 금액은 23억 원 수준이라고 하고요. 100억 원 이상의 거액을 증시에 투입하겠다고 답한 이들이 17명이고 200억 원 이상을 증시에 넣겠다고 한 사람이 2명에 달했다는 점은 돈의 흐름이 부동산 시장에서 주식 시장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제로금리 시대에 재테크 수요가 폭증하고 있고 동시에 새로운 투자처가 나타나면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주식 비중을 늘리면서 증시로 자금이 빠르게 빨려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이번 정부 들어서 더욱 강화되고 있는 각종 부동산 규제 정책도 부동산 자금 처분 후 증시 투자의 움직임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주택 외에도 상가, 빌딩 등 다양한 부동산 자금의 머니 무브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머니 무브 현상이 가속화된다면 그만큼 한국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이 되고요. 단기 투자 자금보다는 장기 투자 자금의 증시 유입이 중요하며 산업 육성을 위해 자본시장으로 중심축이 이동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고 증시로의 자금 유입은 산업 육성의 바탕이 되는 만큼 기관 투자가나 고액 자산가의 증시 투자가 늘어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미 증시 대기 자금 성격을 가진 투자자 예탁금도 올해 들어서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초 29조 원대였던 투자자 예탁금은 이달 21일 기준으로 67조까지 올라왔었고요. 지난 12일에는 투자자 예탁금이 74조 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개인 투자자 증시 대기 자금은 투자자 예탁금과 CMA 잔액의 합으로 추산할 수 있고요. 개인 유동성 증가율이 금리 인하기 평균 수준이고 유동성 대비 대기자금 비율이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고 가정했을 때 2021년 말 증시 대기자금은 130조 원대로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비중도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삼성증권에 따르면 국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한 이들 가운데 해외 주식에 투자한 비중은 21% 수준으로 2019년에 13% 대비하여 8%포인트가량 증가를 하였습니다. 주식을 투자 유망 자산이라고 꼽은 투자자 중에 45.9%는 해외 주식에 투자할 것으로 밝혀 글로벌 시장 분산 투자가 확고한 흐름으로 자리 잡은 모습입니다. 저는 고액 자산가가 아니라서 그렇게 큰 금액을 투자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장기적으로 모아감으로써 경제적 자유를 이루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꾸준히 모아감으로써 즐겁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가판 100억으로 삼성전자 샀다 라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저와 함께 삼성전자 장기 투자로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가실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가시면 100%, 200% 희망찬 노후가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불안한 노후 저와 함께 걱정 없이 날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